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줌마.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새어나올 줄은 나조차 몰랐어요. 숨이 가빠오고 공기마저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은 흐려지고 오직 아줌마의 숨결만이 들려왔죠. 우리는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서로에게만 집중했어요. 정말 처음인 너에게 날아도 괜찮을까?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줌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죠. 그럼 내가 받아줄게. 짧은 침묵. 그리고 이어진 건 단 한 줄의 말도 없이 흘러가는 긴 호흡뿐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분명 아줌마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외로움인지 따뜻함인지 아니면 금기된 감정의 불씨였는지 단정 지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죠.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순간을 떠올려 본 적 있나요? 그 짧은 오해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그날 밤 하숙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다르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그때의 첫사랑처럼 살며시 눌러주세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어요. 도시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고 손에 쥔 짐가방에서는 땀이 미끄러졌죠. 기숙사 방을 놓쳐버려 급히 알아본 하숙집, 그곳이 바로 아줌마의 집이었어요. 낡은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부드러운 향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어머, 너가 민수구나. 그 목소리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짧은 머리에 소박한 원피스, 그리고 눈가에 잔잔히 깃든 미소. 그게 제가 처음 본 아줌마의 인상이었어요. 방 안은 작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갓 끓인 커피의 향이 은은히 돌고 있었죠. 아줌마는 창문을 열며 말했어요. 이 집은 오래돼서 여름엔 좀 덥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녁마다 들려오는 냄비 소리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고향집의 기억을 꺼내듯 마음을 편하게 해줬죠. 아줌마는 자주 말없이 제 밥그릇을 채워주곤 했어요. 젊을 땐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 힘이 나.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늦은 밤까지 과제하느라 불을 켜둔 채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줌마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니? 눈 아프겠다. 그리고는 제 옆에 조심스레 앉더니 탁자 위 불빛을 조절했어요. 그 순간 짧게 스친 손등의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마음이 묘하게 뛰었죠. 그건 단순히 감사나 친근함과는 조금 달랐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마치 금지된 감정이 살짝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느리게 흘렀고 천장 위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던 그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죠. 그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지 하숙집 아주머니일 뿐인데 그날 이후로 저는 괜히 그 부엌 불빛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녀가 문득 고개를 돌려 밥 먹었니? 라고 물어줄까봐 그 평범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녁 시간을 일부러 늦추기도 했죠. 그건 분명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커질지.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건물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방 안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마주하던 저는 문득 아래층 부엌에서 들려오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비냄새와 함께 스며든 된장의 향, 그리고 아주머니가 혼잣말처럼 흥얼대는 콧노래.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어머니의 주방을 훔쳐보던 어린 시절처럼요. 저녁이 늦어지자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밥 먹었니?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내려와. 혼자 먹기 심심하잖아. 그녀의 말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부름이 기다려졌습니다. 부엌의 불빛 아래서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해 보였어요. 머리는 말끔히 묶여 있었고 회색 니트 아래로 은은히 비치는 목선이 조명을 받으며 부드럽게 흔들렸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바라봤는데 순간 스스로가 낯설었어요. 왜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그 감정이 두려웠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전이 놓여 있었어요. 아줌마는 웃으며 젓가락을 내밀었죠. 많이 먹어. 요즘 얼굴이 좀 말랐네. 그 말 한마디가 괜히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젓가락을 건네며 내 손등을 스쳤을 때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죠. 창문 밖에서 번개가 스치며 잠깐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때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의 미세한 떨림.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노트북을 켜도 화면이 멍하니 빛날 뿐이었죠. 밤마다 부엌 불빛이 켜지면 그 아래 그녀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부엌이 제게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만 내려와. 아무 말도 없지만 그렇게 불리는 기분이었어요. 비는 사흘째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죠.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고 결국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 불을 켜자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잠시의 침묵. 그리고 아주머니가 컵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물이야. 밤엔 이게 좋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컵을 건네받는 순간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우리는 긴 대화 대신 짧은 웃음과 침묵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고 안에서는 전등의 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민수야, 사람 마음이 참 웃기지. 어떤 마음이요? 누군가를 보고 있으면 괜히 따뜻해지는 마음.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소리만이 조용히 오갔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빗소리만이 들렸어요. 그녀가 창가로 다가가 빗줄기를 바라보다 작게 속삭였죠. 이런 날은 괜히 외롭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리자 불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또렷이 보였어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심코 한 발자국 다가갔어요. 무엇을 하려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그 떨림이 낯설 만큼 슬퍼 보여서요. 아줌마.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짧은 눈맞춤, 그 안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비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녀와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의 침묵이 훗날 저 이제 못 참겠어요로 이어지는 복선이 될 줄은요.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노트북을 두드리며 과제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방 안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보일러가 멈춘 거였습니다. 처음엔 잠깐 꺼진 줄 알았지만 아무리 조작해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끝이 시려오고 숨을 내쉴 때마다 허공에 하얀 김이 흘렀죠. 밖에서는 눈발이 섞인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마치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줌마 혹시 주무세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이 밤에? 보일러가 고장났나 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올라와.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불편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추운데 얼어 죽게 놔둘 순 없지. 어서 올라와.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짐을 챙겨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문이 열렸을 때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줌마는 회색 카디건을 걸친 채 부엌 앞에 서 있었죠. 추웠지? 어서 들어와. 방금 난방 올렸어.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섰는데 그 순간 문이 닫히자마자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정적이 이상할 만큼 깊었어요. 아줌마는 작은 테이블 위에 2잔의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보일러 점검을 할 걸 그랬네. 그녀의 손끝이 잔을 건네며 스쳤고 그 따뜻한 감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죠. 죄송해요, 아줌마. 괜히 번거롭게 해서. 번거롭긴. 오히려 사람 있어 좋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어요. 우리 사이에 낯선 온도가 생긴 것 같았죠.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낮게 깔리자 그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며 마치 금빛처럼 반짝였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손난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괜히 불편하게 뛰었습니다. 민수야. 네. 너 요즘 무슨 생각해?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생각이요? 응. 가끔 보면 멀리 보는 눈 같아서.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냥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좋구나 하고. 그녀는 미묘하게 웃었어요. 그 말 고맙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우리는 동시에 놀라 서로를 바라봤죠. 아, 또 이 전기 잠깐만 기다려. 아줌마가 일어나 벽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컵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그녀의 몸이 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목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짧은 숨소리가 공기 중에 섞였습니다. 둘 다 말을 잃은 채 잠시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닿았고 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침묵. 그 안에서 심장 소리만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놀랐지?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잔을 다시 들었죠. 하지만 손끝이 닿을 때마다 둘 다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사람 참 이상하지. 따뜻하다고 느껴질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그녀의 눈빛엔 외로움과 무언가를 억누른 듯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제게 담요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바닥이 차니까 여기서 자. 불편하면 안방 거실 쪽에 전기장판 깔아둘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습니다. 나는 거실 불빛 아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어떤 감정도 멈춘 보일러처럼 조용히 고장 나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녀가 문을 닫으며 남긴 온기, 그 냄새, 그 침묵. 모든 게 하나의 문장처럼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그녀는 단순한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안의 온도가 묘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못 참겠어요. 그건 어떤 욕망의 말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감정의 시작이란 걸요. 그날 이후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서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날씨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계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도 매일같이 그 선 위를 맴돌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겨울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학교는 방학 중이었고 저는 취업 준비와 논문 과제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말했죠. 민수야, 컴퓨터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메일을 보내려는데 도통 모르겠어. 그녀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럼요. 제가 바로 올라갈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식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그녀의 방 안은 조용하고 정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모니터와 키보드, 그리고 반쯤 비운 커피잔이 놓여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노을이 스며들며 방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에 사진도 넣고 싶은데 아무리 눌러도 안 되네.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손끝이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잠시 몸을 굳혔습니다. 우리의 어깨가 아주 가볍게 닿았죠. 짧은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의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히 스며들며 머리끝까지 퍼졌어요. 민수야.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요, 아줌마? 아무것도 아냐.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컴퓨터 화면에 오류창이 떴습니다. 보내기 실패. 그녀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또 안 되네. 한참 써놨는데 어휴 못 참겠다. 그 말에 순간적으로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 그 표정, 모든 게 이상하게 들렸죠. 못 참겠다는 말이 이렇게 위험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 응? 아, 이거 이메일이 자꾸 멈춰서. 진짜 못 참겠네.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장난기 섞인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커서가 깜빡일 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좀 봐줘. 나 이럴 때마다 컴퓨터가 날 놀리는 것 같아. 그녀의 손이 마우스를 잡으려다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몸은 그보다 훨씬 오래 반응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럼 내가 대신 좀 해줘. 그 말이 내겐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보내기 전에 제목을 입력하셔야 해요. 제목? 네, 이메일 제목이 없으면 전송이 안 돼요. 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죠. 제목 첫 이메일입니다. 내용 누군가에게 글을 보내본다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새해엔 더 따뜻한 인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왠지 제게 하는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아줌마 이거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내 지인한테. 새해 인사 겸.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이 제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손끝의 움직임, 모든 게 하나의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자, 다 됐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죠. 됐네. 이제 나도 이메일 하나는 보낼 줄 아는 여자야. 그녀의 웃음을 보며 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오며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못 참겠다는 말. 그건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벅차서 터져나온 말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타이핑하던 마지막 줄. 받는 사람 민수. 그제야 알았어요. 그녀가 보낸 건 이메일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마음 하나였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의 웃음, 모니터 불빛 속에서 잠시 반짝이던 눈빛, 그리고 그 짧은 문장. 받는 사람 민수.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예전보다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가 더 많은 말을 마음으로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요. 아침마다 현관 앞엔 따뜻한 보온병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진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뚜껑에 붙은 메모에는 언제나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죠. 오늘은 좀 춥네. 따뜻하게 다녀와. 밥 꼭 챙겨 먹어. 민수야, 내가 있어서 고마워. 그 짧은 글들이 어쩌면 이메일보다 더 진한 감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면접과 발표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고 밤마다 하숙집 불빛만이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강의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하숙집 아주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단 3줄 뿐이었어요. 제목 못 참겠어요. 내용 오늘 하루 내가 떠오르는 걸. 아무리 참아도 안 되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덧붙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컴퓨터도 완벽히 고쳐졌네. 덕분이야 우리 선생님. 그제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줌마 특유의 장난기, 그 안에 섞여 있는 따뜻한 애정.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오랜 정과 닮은 마음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졸업과 함께 새로운 도시로 발령이 났고 아줌마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짐을 챙기던 아침,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 안엔 내 첫 이메일, 그리고 내가 고쳐준 컴퓨터로 쓴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어. 가끔 힘들면 이걸 열어봐. 그땐 내가 내 옆에 있던 그 밤이 다시 떠오를 거야. 나는 그 USB를 손에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문 앞까지 나와 있었어요. 민수야, 이제 진짜 가는 거야? 네, 많이 배웠어요, 아줌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너무 고맙다. 나도 내 덕분에 외로움을 덜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죠. 그때 기억나니? 어떤 거요? 그날 밤 내가 못 참겠다고 했던 거.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이젠 참을 수 있겠지? 아니요, 여전히 못 참겠어요. 그녀가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보고 싶은 마음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마음은 나도 같아. 그날 나는 버스 창가에 앉아 하숙집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빛은 마치 아직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내 이메일함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죠. 제목도 보자. 내용. 우리 그날처럼 따뜻하게.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에는 참 묘한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타버리고 너무 멀어지면 식어버리죠. 하지만 딱 그 중간 어딘가에 서로의 마음이 머무를 때 그건 사랑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할 누군가가 있나요? 그 이름 하나만 떠올려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건 결코 늦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이메일 하나처럼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